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서 2024년 IMF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은 올리고 한국의 성장률은 낮추었다. 그리고 주요국 성장률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1월 30일 현지 시간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의 전망치 2.7%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유럽의 따뜻한 겨울 덕분에 전반적인 회복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 3.8%보다는 낮은 전망치입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주요 30여 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인플레이션 피킹 어미드 로우 그로스, 즉 저성장 속에 인플레이션은 피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타이틀 제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will fall in 2023 and 2024 amid slower economic growth라고 했습니다. 즉 세계 인플레이션은 평균 수준 이하의 경제 성장 속에서 2023년과 2024년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과 중국 경제 재개의 조짐 속에 세계 경제는 더 둔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지만은 중앙은행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IMF는 통화 정책 효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10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경제는 3.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9%로 떨어진 뒤에 내년에 3.1%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2024년 즉 내년에는 반등하겠지만은 올해는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 활동을 압박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은 미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은 작년 10월의 예측치보다 덜 우울하며 성장이 바닥을 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3분기 경제 성장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견조한 가계소비 및 기업 투자,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예상보다 나은 적응 등으로 놀라운 정도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많은 국가에서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인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갑작스러운 경제 활동의 재개가 빠른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금융 상황이 개선되었고 이에 더해서 미국 달러화가 작년 11월 고점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에 약간의 안도감을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및 2023년 성장 예측치를 작년 10월의 전망치에 비해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3.4%에서 올해 2.9%로 둔화되고 내년 즉 2024년에는 3.1%로 반등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그룹별로 보면은 선진국은 2023년 1.2%, 2024년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올해 4.0, 내년 4.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2023년 즉 올해 1.4%, 내년 1.0%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올해 3.7%에서 내년 약 5.2%에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2023년 0.1%, 2024년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았으며, 영국은 2023년 즉 올해 마이너스 0.6%, 내년 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1.8%, 내년 0.9%의 성장률을, 프랑스는 올해 0.7%, 내년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 중에서 중국은 올해 5.2%, 내년 즉 2024년 4.5%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4분기 실질 GDP 둔화로 지난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2% 낮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중국의 경제의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진 것은 최근 40여 년 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코로나 제한 조치 해제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5.2%,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상승하고 내년에는 4.5%로 다시 낮아진 뒤에 중기적으로 4%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중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같이 전망한 이유로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사회 구조 개혁의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인도는 올해 6.1%, 내년 6.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러시아는 2023년 0.3%, 내년 2.1%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2.6%, 내년 3.4%의 성장률을 전망했고, 브라질은 2023년 즉 올해 1.2%, 내년 1.5%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 국가는 인도가 6.1%, 중국 5.2%, 인도네시아 4.8%, 카자흐스탄 4.3%, 태국 3.7%, 나이지리아 3.2%, 사우디 2.6% 등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영국은 마이너스 0.6%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전망 분석과 관련해서 IMF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가 둔화했으나 중국에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경우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 국가에서 정점을 찍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올해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중국과 인도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IMF는 올해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22년에 8.8%보다 완화된 수치지만 지난 10월에 예측한 것보다는 0.1%포인트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4.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번 연속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IMF는 지난해 7월 2.9%였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또 작년 10월에는 2.0%로 하향 조정했는데 금년 1월 말, 즉 이번에 다시 1.7%로 낮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는 올해 1.7%, 내년 2.6%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글로벌 경기 침체 폭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만 3회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IMF가 이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와의 격차는 0.7%포인트에서 다시 1.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주요 선진국만 따로 떼어내 본다면 격차는 더욱 더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4%에서 0.8%포인트 높인 5.2%로 전망을 했고, 미국 전망치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1.8%보다도 못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일본에 뒤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주요국의 예상외 견조한 소비 투자를 고려해서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이례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내외에 잠재된 불안 요인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유독 한국 경제에 박한 점수를 준 것은 반도체 경기 한파, 글로벌 무역 둔화, 각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 여파 등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와 아세안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 국가 또한 IMF 성장률 하향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 2023년 1월에는 126억 9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IMF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회복 제약과 부동산업 위기 심화 가능성,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경제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신흥개도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저성장, 높은 차입 비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블록화 현상 및 지정학적 긴장 심화는 다자간 협력 및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IMF는 정책 권고 사항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 분절화 대응 및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통화정책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 인상 또는 유지하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관리를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므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광범위한 생활비 인상 지표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정책은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 정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식량과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인 재정 지원은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채 재조정과 통합 재정 관리를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로 에너지 안보와 그린화를 위한 녹색 기술 기반 공급망 투자 강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탄소 가격제 등을 고려하고 국제 협력 사항으로 팬데믹 대응과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경제 분절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교육 확대 등을 위해서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시스템의 이익을 보존하고 배출량을 제한하며 녹색 투자를 늘려서 기후 변화를 완화하려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